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일단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 자, 모두한테 정말 즐거운 성탄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죠.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주식을 하나의 사이드 잡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젠 이것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은 음식점이어도 어느 집에 가면 맛집이고 한번 갔던 거 또 가게 되고 다음에 또 추천도 하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노하우, 여러분들의 주식 근력을 조금이라도 더 만드는데 저의 30년 노하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아까 우리 심군이 얘기했지만 아직 제가 미천한 지 꼭 한 새벽 몇 시까지 해야 이 작업들이 끝납니다. 오늘도 제가 저 나름대로 준비한 내용을 저의 논법으로 저의 경험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 만약에 듣다가 다른 거랑 좀 차이가 나더라도 그냥 한번 스펀지처럼 쭉 빨아 드셨다가 아닌 건 뱉으시고요. 이건 내가 킵해도 되겠네 라는 건 킵하시면서 여러분 주식 근력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차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아마 여러분들 이 방송 드시면서 이제 2021년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소위 2022년도에 장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바로 저는 이 한 장의 그림으로 2022년도 장세는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2022년 장세가 뭐처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바로 정답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보면요. 사실 그동안에 그렇게 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옆으로 귀에다가 여기 뿡 하고 올라간 이 부분이 보이시죠?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첫째는 어닝이었었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근데 실적만 좋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항상 주식은 미래 것을 끌어다가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닝뿐만 아니라 소위 퓨처, 미래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한 것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대 장세 키워드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돈을 많이 버는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 내년 어차피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금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만약 어떤 회사가 영업을 해서 내가 이자 돈도 제대로 못 낼 정도의 회사라면 그 회사는 잘못하면 침몰하겠구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PDR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실제로 돈을 못 벌어도 꿈만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는 주가 올라갔던 PDR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이런 시대는 점점 저물어지고 너 그래 돈을 얼마 버는데 너 앞으로 미래 전망은 돈 많이 버는 거야 못 버는 거야 이걸로 완전하게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장세 키워드는 우리가 바이 홀딩 2020년대는 주식을 사서 동물농장했어요. 개, 돼지, 소, 말 다 한꺼번에 올라가는 유동성 갖고 올라간 장세가 장내 장세였다면 올해는 여러분께 리미트 공략이라는 키워드를 정해드렸습니다. 결국은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 잡아서 올라갈 때 던져주는 이것만 가능했던 장세인데 제가 꼽는 2020년대 장세 키워드는 차별화입니다. 어떤 차별화? 주가가 차별화를 보이는데 그것은 차별화를 보는 것은 뭐에 따라서 차별화를 보느냐? 돈을 버니 못 버니. 그래서 실적 장세 혹은 주가 차별화 그 대표적인 그 부분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은 근데 장이 요새 우리나라 장이 재밌습니다. 벌써 2022년 장을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이걸 봐야 되겠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잣대를 주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건 꼭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아니라 하나의 IT 종목군과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하냐면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첨단 산업의 마지막 격전자가 어디가 될 것인가 했을 때 딱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모든 기술들이 차에다가 접목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어디 가려면 일일이 운전을 다 하죠. 근데 점점점 어느 시대로 가고 있습니까? 자율주행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고 갈 때 타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운전은 자동차가 알아서 하는 거고요. 또 그렇게 지나가면서 요새 인기가 있는 스파이더맨 보셨나 모르겠네요. 네. 뭐 예서 어디까지 가는 동안에 내가 영화 한 편만 보고 있으면 나는 이미 목적지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있으면 이제 설이 다가올 텐데 설 갈 때 고향 가는 길 힘드시잖아요. 특히 저도 내가 만약에 어떤 절벽을 달린다면 그땐 내가 운전을 내가 하겠지만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정도면 그냥 자율주행 키 눌러놓고 그냥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이 모든 기술들은 나중에 어디서 싸움이 발생될 것이냐? 바로 자동차 안에서 디스플레이, 모든 것, 콘텐츠, 모든 것들이 제3의 공간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집과 직장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이제 마지막 제3의 공간은 바로 자동차 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자동차도 이제 점점 대형화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거기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부부싸움이라도 한다면 저 같으면 자동차 안에 숨을 것 같습니다. 예, 보면서 여유롭게 아마 재미나게 즐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IT 쪽과 향후 미래에 대한 기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미래 기술은 저는 우주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두 종목이 과연 어딜 향하는 곳인가라는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과연 어딜 향하고 있을까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드디어 파동이 시작됐습니다. 무슨 파동이요? M파동. 그렇죠. 참 이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이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을 때, 하단으로 내려갔을 때, 여러분께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갈릴레오의 그래도 지구는 돈다였었습니다. 그죠? 일단 당장 살아나기 위해서 지구가 도냐 안 도냐 할 때 안 돈다고 했지만, 하지만 재판법정을 나가면서 그들이 한 얘기는 역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게 바로 결국 와버린 M파동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특히 여러분들이 주린이 분이 계신다면, 혹시 내가 뭔가를 공부했는데 내가 수익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거기다가 각도론과 파동론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는 이거 뭐 제가 잘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와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려면 톨게이트를 지나가듯이 얘는 파동상으로 어차피 와야 되는 구간이 드디어 오고 있습니다. 자, 두 개의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20그림 찾기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한쪽 그림 한번 보시죠. 한쪽 그림 먼저 보시면 이게 주가가 여기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저의 전략이었습니다.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아직은 좀 더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쪽을 보여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가는 얼마 따라 주가 이평선 따라가는데 이 60선 이평선이 아직까지 당분간 어디로 간다? 더 밑으로 하향한다. 그러면 아무리 수영을 하면 간다 하더라도 소나 아니면 강아지나 이 물살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당분간 휩쓸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빠져나가는 요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동평선 반평균 같아서 아무리 돈 학생의 성적이 이렇게 높다 하더라도 여기가 낮죠. 그럼 이동평선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니까 올라가도 이렇게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주여, 여기서 주는 그 신주자 주가 아니라 주시자 주입니다. 주여,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뭐가? 여기가 빠져나가다가 지금 얘가 내려가도 올라가고 내려가도 올라가는 그 부분이 이제 빠져나가는 주가가 어디가 빠져나갑니까? 하락하는 주가가 빠져나가죠. 네.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요? 자연적으로 올라가죠. 있습니다. 20이나 60이나 자연적으로 올라가죠. 얘가 그렇다고 무조건 치고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최소한 네가 밑으로 내려가면 저점에서 있겠구나. 또 하나, 항상 월이 바뀌면 상대 강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척벽자에서 보면은 제갈량이 뭐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 바람의 방향. 그렇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이번 12월 달에 뭐였나요? 위였습니다. 위였죠. 항상 잊지 마십시오. 수재님, 내년 1월 달에 장이 어떻게 될까요? 저에 대답 몰라요. 봐야 알죠. 저는 항상 30년 이상 됐고 제가 제 전공이 이 전략 쪽이지만 저한테 지수가 어디까지 가냐? 몰라요. 그들도 알아요. 지들이 틀 것을. 지수는 의미가 없어요. 다만 그때 지수를 예측할 때 그 논리와 근거가 과연 얼마나 정당성 있느냐. 그리고 그 예측은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주식시장에는 수없이 많은 변수들이 중간중간에 새로운 변수들이 나오는데 주가가 어찌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다만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길 중심해서 얘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더 가느냐 덜 가느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는 이번에 내려갈 때 대신 제가 항상 지수가 어디까지 갈 것 같아 할 때 저는 지수의 숫자는 모르지만 항상 파동으로 보죠. 요번에 주가 올라가다가 3,300선대에서 들어맞았을 때 파동 무슨 파동이었냐? 5파동에서 끝났어요. 인지하십시오. 우리 몸은 하나죠. 근데 각 부분을 나눠보면 5개로 되어 있죠. 머리, 양팔, 양다리. 이렇게 5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나눈 중간도 나누면 또 5개입니다. 머리, 눈, 코, 입, 귀 5개요. 각각 연장 파동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연장 파동도 있죠. 아니면 미완성 파동도 있을 수 있겠죠. 기본적인 파동을 5파동에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번에 들어갈 때 20선이 파동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얘가 악재를
오파도의 개념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어떤 악재가 있었을 때 그 악재를 어느 정도 흡수한 쪽이 이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갔을 때 우리가 내려간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OECD에서 바로 경제 전망 지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밑으로 내려왔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은 것이 우리나라였던 이유는 우리는 뭐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요? 바로 제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 근데 미국은 제조업 비중은 거의 없잖아요. 무슨 비중이 높습니까? 서비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조정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얘가 지금 위로 올라가잖아요.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배열을 역배를 주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 가서 나올 겁니다. 미리 잠깐 할까요? 우리가 이 M파동을 줬다가 실패한 종목을 제가 두 종목을 이겼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쌍봉을 줬을 때 두 종목. 생각나신 분은 A 플러스. 생각 안 나셨다고요? 잠시 후에 뵐게요. 자, 그러면 뒤를 연이어서 가겠습니다. 아, 드디어 M파동 왔구나. 오히려 지금서부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M파동을 주지 않았을 때는 얘는 떠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는 지그재그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내려갈 수 없으니까 얘가 떠요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얘가 떴을 때 이게 M파동이 두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대응이 굉장히 힘들어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제가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속도가 빠른 걸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얘를 많이 만들었는데 저 이거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만약에 부족한 것은 2부에 가서 하는데 최대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결국은 M파동 왔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거 뭐냐면 네가 내려오면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면 최소한 받쳐주는 파동은 계속 있겠구나. 하지만 얘가 역별이잖아요. 역별이고 여기 위에 지금 120하고 240 이게 대드가 주고 있거든요. 대신 얘는 여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위에서 북풍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의 장은 약간 가드권대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영향 끼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결국 삼성전자가 8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여기 여러분 굉장히 17만 원대에서 힘들어하실 때 제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시각을 바꿔라. 이건 트레이딩에서 내가 뭘 얼마를 먹겠다는 관점보다는 그냥 분기마다 배당을 주고 그러면은 주가가 우상향하는 주식이고 얘는 연봉 기준으로 연초 대비 주가가 아래에 있었지만 2 years 2년 동안 주가가 올라가고 1년 동안 빠진 거기 때문에 추세가 깨지지 않았습니다는 얘기를 제가 상담할 때 참 많이 드렸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계신 분들은 얘가 다행스러울 겁니다. 자, 근데 아주 다행스러운 거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대들 준 다음에 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다시 이 상처가 아물고 다시 올라가는 파동이 있을 때는 여기 지금 이 60이 여기랑 크로스를 대줘야 됩니다. 그런데 얘가 부담스러울 때는 어디가 저항이 되냐면 요 240이 저항이 되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두들맞냐면 이렇게 두들맞습니다.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례를요. 근데 얘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얘가 만약에 조정받아도 쌍봉이에요, 외봉이에요? 외봉입니다. 외봉이죠. 그럼 얘는 내려와도 또 뜬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요 그림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측의 영역이 있고 대응의 영역이 있는데 삼성전자 나쁘게 하는 사람은 전문가치고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얘가 위에서 이렇게 꺾어질 걸 몰랐듯이 어딘가 올라가다 꺾을 때 얘의 그림은 어떻게 나오냐면 얘의 그림은 얘가 5일선 이렇게 쌍목을 준 다음에 얘가 만약에 2선 이렇게 꺾어지게 되면 수급이 깨진 건 얘로 잡아야 되지 데일리로 봐갖고 기관이 때렸네 외국이 때렸네 둘 다 때리는 걸 절대 잡지 마십시오. 그건 눈앞에 마치 남산의 야바위꾼들이 주사를 갖고 왔다 갔다 하듯이 속임수일 뿐입니다. 수급은 빅픽처의 그림을 보셔야지 그 그림 보시면 잘 맞지 않습니다. 요 그림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래서 얘가 올라가다 이게 조정받았었죠. 외봉이었죠. 그래서 저희 지금 수강생들 이 방송 보고 있을 텐데 얘는 또 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혼자는 외로워? 둘이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얘가 8만을 돌파했다는 것은 왜 의미가 있느냐. 어딜 돌파했냐면 항상 M파동이 실패하느냐 성공의 기준 잣대가 며칠 선이냐면 바로 240인데 여길 드디어 살짝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얘가 완전하게 성공하는 파동이 되려면 요 240 위에서 요 20 올라가다가 이렇게 N자를 줘야 됩니다. 그것은 뒤에 가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얘만 돌아선 게 아니라 드디어 다시 현대차도 올라왔죠. 현대차가 올라온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라가다 여기서 실패했었잖아요. 내려간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되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항상 저점이.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무슨 파동으로 가는 거죠? 바로 L 파동으로 가는 거죠.
아주 장기적으로 장기 조정권에 들어가는 게 L파동이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 안 깨고 다시 요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무슨 파동이 살아있다는 거죠? M파동. M파동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알았다. 내년에 유망한 업종 물론 리오프닝 종목도 좋겠죠. 요새 알약도 화이자에 이어서 머크도 나오고 또 오미크론이 예서 입원율과 치명률이 상대로 낮고 내년 1분기에는 오미크론 옆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가장 우리 뭘 가겠습니까? 여행 같은 거 가겠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도 보면은 여행 아니 뭐 크루즈 아니면 뭐 우리가 아는 숙박업소 이런 것들 다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느낌을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가 현재 중심이 되고 있지 않을 때는 결국 IT. 저는 삼성 수익률 게임은 얘는 그냥 묻어두는 주식이고요. 투자는 주식이고요. 수익률 게임은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 연결된 소부장 이런 종이고요. 여기도 현대자동차 이거 올라봤자 얼마 올랐겠어요. 얘가 아니라 자동차, 부품 섹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현재 무대의 중심에 들어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느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M파동을 주기 전에 주가 내려가는 구간이거든요. 얘는 성공파동입니까? 실패파동입니까? 실패파동이죠. 240선을 중심에서 이렇게 50선의 쌍볼을 주면서 60을 깨질 때가 1차 위험. 그 다음에 얘가 60이 이렇게 하반으로 꺾일 때가 이게 하방파동이라고 하거든요. 파동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파동은 N자와 역N자를 파동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얘는 이게 역N자로 내려가 버리면 이 240이 저항의 역할로 하락을 1년 동안 최소한 빠지는 파동이 됩니다. 요거는 M파동의 관문인 240선. 그래서 삼성전자가 240선 돌파했다는 얘기는 다행스럽구나. 왜? 최소한 빠지더라도 외봉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들어주는 파동이 있다라는 측면이면 얘가 안 빠진다는 얘기가 무슨냐? 안 빠진다는 얘기가 무슨냐면 내려가도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러면 나머지 거기와 연결된 IT 소부장 종목군들이 내려갈 때 여전히 뭐 해도 됐구나. 줍줍 해도 됐구나. 그 명단은 뒤에 제가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저렇게 실패한 케이스. 그러니까 얘처럼 주가 내려가면서 여기는 M파동이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는 M파동이었죠. M파동인데 어딜 깼습니까? 신군. 얘가 M파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저점을 깼죠. 여기 깨면 무슨 파동이라고요? L파동. 이거 L파동입니다. 장기적으로 얘는 무게중심에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때 얘가 무게중심에 들어오는 방법은 얘도 똑같아요. 얘가 빠질 만큼 빠지는 거 아까 제가 몇 파동까지 내려가면 된다 그랬죠? 5파동. 5파동이거나 쌍바닥을 줘야 되거든요. 쭉 빠지죠. 그 다음 이쪽을 보시죠. 이미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저랑 친한 친분 있는 전문가가 셀트는 워낙 좋아한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정말 미안한데 항상 쿠션용을 넣습니다.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이 뭐라고 하실까 봐. 정말 미안한데 그때가 바로 여기 어디였었냐면 여기 이렇게 올라간 여기였었습니다. 정말 미안한데 얘는 이미 M파동을 실패한 거죠. 여기 하나 둘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줬네. 그죠? 네. M파동을 실패했죠. 그걸 어딜 깼어요? 저점을. 여기를 깼죠. 얘는 그러면 이게 끊어진 겁니다. 반등은 줍니다. 언제든지 테크니컬 리바운딩을 줍니다. 아마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그분이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선생님 얘는 조금 힘들다 그러는데 왜 올라갑니까? 라고 어떤 분이 여기다 글을 올려놓으셨어요. 그렇게 짧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잔파동을 보는 게 아니라 먼저 큰 흐름을 보고 그다음에 작은 걸 보는 겁니다. 이때가 올라갔던 것은 얘가 월초 양봉이었어요. 단기적으로. 근데 이 양봉이 엉덩이가 처진 양봉일 때는 그냥 반등으로 보는 거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런 종목은 반등이 아니라 반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자, 그 다음 종목을 보십시오. L조학이요. L작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때는 바로 여기 근방이었을 겁니다. 그죠? 얘가 M파동 일단 실패했다고 그랬죠? 얘가 실패했는데 여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깨고 내려갔죠.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만 얘가 성공할지도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데 나의 투자의 대상이 얘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것이. 최소한 얘가 이렇게 될 때는 얘가 주가가 이렇게 문제일 때는 여기서 거꾸로 여기처럼 하나 둘로 얘가 20 이렇게 턴하는 모습을 줘야 그나마 매수가 되고 손절은 여기서 치는 겁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그러니까 쌍바닥을 줄 때 들어가 주시고 아닐 때 손절 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서 올라서 두드맞는데 그냥 사신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건 지금 L파동이에요. 이러면 항상 미안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얘가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등을 계속 줍니다. 근데 얘들이 주도권에 올라가기에는
얘가 뭔가 막혔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뒤져보면 됩니다. 얘도 정말 LG화학도 좋은 주식이고 얘도 좋은 주식 아닙니까? 정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은 장사가 없다고 여기를 깨고 내가 한 것이요. 자, 그러면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방송하기 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소장님 수강생들은 다행이겠네. 왜? 저는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미국 하세요. 근데 미국 할 때 종목을 고르기가 어렵잖아요. 애플을 살지, 엔비디아를 살지, 뭘 살지. 그럼 제가 첫 마디가 맨날 외우기 좋게 스파이 사세요. SPY 얘기하는 거죠. 걔들은 S&P 500은 신고가인 거 아시죠? 저희는 이쪽으로 많이 노아의 방주예요. 이쪽으로 PC를 시켜드렸어요. 저희 수강생들 사실은 3분의 이상을 이쪽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하나도 미국을 안 하는 사람 중에서 A씨입니다. 6이 아닙니다. 왜 미국 얘기하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실을 누르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맞아. 시각을 글로벌로 가져가라고 했지. 미니멈 3분의 1은 미국 하라고 했지. 이게 어제 오늘 얘기하라 한 5년 6년 됐습니다. 저희 수강생들도 처음에 미국 하려고 저랑 같이 연관 맺은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을 연관해서 좀 편하게 제가 이렇게 했죠. 내가 만약에 이거 워렌 버핏의 얘기거든요. 내가 만약에 잠든 밤에도 돈이 일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투자다. 우리가 잠든 밤에도 돈이 일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현재까지 찾아낸 것 중에서 최고의 상품은 아직까지는 미국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3대 패권을 들고 있다. 두 번째, 미국은 경기 사이클이 최소 우리보다 2배 이상이 길다. 세 번째, 미국은 친기업 정책을 쓰고 있다. 선택은 역시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자료 준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나오는 전략가들의 얘기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봅니다. 그걸 따라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무슨 눈초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무슨 눈초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누가 맞았다 틀렸다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눈초라고 했냐? 왜? 저는 저의 눈초가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딱 하나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빅쇼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브래드 피트 나왔던 영화요. 네. 거기서 마이클 버리가 결국은 결과는 맞았지만 처음에 너무 고생했죠. 왜요? 너무 일찍 공무원들 때렸어요. 또 이번에 테슬라에서는 실패했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김선희 이런 거 다 믿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또 저기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같이 보면서 저나 우리 연예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야, 마이클 버리 옆에 제가 있었다면 저 역시 제 옆에 마이클 버리가 있었다면 야, 얘가 이렇게 폭락을 해? 그러면 제가 다른 거 몰라도 그 꺾어지는 모멘텀은 제가 찾을 수 있거든요. 왜? 30년 동안 해온 게 그 짓입니다. 전 대신 다른 거 못합니다. 제가 했죠. 영어도 잘 못하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영어도 잘 못하고요. 오로지 저의 전공은 포커하기입니다. 심리를 뚫고 판을 보고 포커를 잘 치는 사람은 자기 카드로 치지 않습니다. 남이 카드로 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뺑기라고 표현을 일반 많이 하는데 상대방이 한마디로 개패면 내 패가 더 개패여도 내가 커다란 패를 쥐는 것처럼 계속 배틀을 가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겁니다. 큰 장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장은 자 결론 낼게요. 지금 미국의 시장은 그냥 간단하게 하면 일부에서는 보아 같은 경우에는 한 4,600을 보고 있는 반면에 그다음에 아마 톰 리 아마 아시죠? 톰 리 우리나라 삼성인가 그러는데 그 사람 내년에 S&P 한 5,1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표는 강세로 혼자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강세를 보는 이 톱니조차도 상반기의 주가 하락률이 미국이 한 10% 이상이 올 것이다. 결론. 저는 그때가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얘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최악의 경우에 내려가면 무슨 파동이 남아있을까요? 확 빠져버리면. 지금 우리랑 똑같이 M파동이 남아있습니다. 이건 저만의 기술입니다. 2018년도에 12월 달에 주가가 확 빠질 때 기억나십니까? 한 채 배가 남아있고 얘는 M파동, 세 채 배가 남아있다. 그건 저의 기술입니다. 국산입니다. 여기 상무사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우리 것이 중요하듯이 저는 저의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분들처럼 그렇게 기본적 분석을 잘하거나 다른 부분은 못합니다. 하지만 빅픽처 그림은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다기보다는 실패해서 성공합니다. 그럼 저는
얘를 계속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공개하고 있었는데 얘가 여제 어떻습니까? 견조하죠. 네. 그럼 요번에 내려올 때도 여기도 9월 달에 내려올 때도 아마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을 겁니다. 이때도 미국 측을 적극적으로 잡아들였고요. 요번에 요거 내려올 때도 또 잡아들였습니다. 왜? 얘가 어떤 악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온통 미국이 금리를 얼마나 청할 것이냐,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 것이냐, 공급망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뭘 보고 있냐면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장이 그걸로 해서 무너지는 장이면 얘는 이게 점점 얇아집니다. 근데 얘가 어떤가? 여전히 탄탄하죠. 뭐냐면 그때마다 이들은 주식을 매수해서 산수로 잡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이런가 같이 하겠습니다. 정말 그거는 그냥 저의 전공입니다. 다른 건 못해도. 얘는 여전히 내려가서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아까 왜 추세가 깨진 종목이 반등을 주듯이 중간중간에 반락은 줄 수 있겠지만 수없이 많은 반락을 줄 수 있겠지만 여는 최소한 요거 하나라도 보십시오. 아, 너가 건조하구나. 왜냐하면 미국이 살아있으면 상대적으로 우리도 견조하죠. 근데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어때요? 이 간격이에요. 아, 좁아집니다. 보이나요? 얘가 얇아집니다. 이게 이 밑에 단단한 어림이라고 친다면 이게 단단할 때는 여기서 뭐 쾅쾅쾅쾅 거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얇아지면 어느 날 확 빠지죠. 소위 싱크홀 현상이 확 생깁니다. 마틴 병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전히 미국은 견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시장을 보시면 픽쇼트일 때 보십시오. 너무 일찍 들어갔죠, 매도를. 마이클 버리는. 여러분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네가 마이클보다 더 낫다는 얘기죠. 제발 이렇게 꽈서 인상을 달지 마십시오, 제발.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그걸 보십시오. 저는 걔가 빅쇼트가 털 줄 몰랐잖아요, 대신. 그건 그분들이 위대하잖아요, 그 영화를. 저는 항상 시간 날 때마다 월스 영화나 빅쇼트 영화를 돌려봅니다. 저기서 내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독서 백편이면 의자 현이라. 내가 그 뜻을 몰라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결국 그 뜻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끊임없이 봅니다. 이제 그래서 찾아냈습니다. 네가 꺾일 때는 그런 짓을 이미 하는구나. 누가? 우리가 속칭하는 세력들이. 얘들 표현하면 메이저들이 어떤 짓을 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놓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미국은 그런 위에 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강선자인 톱니조차도 내년 상반기에는 장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여전히 시장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급망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힘들게 할 것이다. 하지만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금융정책이 바뀐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장은 10% 이상 가계 급락을 줄 수 있다. I agree with you. 그런데 but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역시 제가 살 때 거기도 역시 찬스입니다. 제가 살 때요. 근데 지금이냐? 지금은 아닙니다. 왜? 아직 얘가 얇아지는 모습을 주고 않고 있고 파동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올라갈 때는 상승 파동을 주고 하락할 때 하락 파동을 줍니다. 제 모든 기법은 그냥 그림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만약에 주식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을 앉혀놓으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가를 보십시오. 저는 외우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이해하는 걸 좋아하고 추리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수학을 항상 좋아한다고 그랬죠. 수학 중에 최고봉은 저 나름대로 생각은 포커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리까지 뚫어야 되니까요. 10시 30분에 여러분들 무슨 회원을 모집하거나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항상 저는 여러분께 빚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여러분께 감사하고 저희 수강을 사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한번 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타나면 여러분께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 속에서 그럼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하고 얘가 괜찮은데 미국은 어떨까? 좀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미국의 반도체 주식들입니다. 얘 밑에가 여전히 어때요? 견고합니다. 굉장히 걸지하죠. 근데 위에 조정을 뭘 받고 있습니까? 조정을 받고 있죠. 얘가 위에서, 그죠? 엔비디아입니다.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 있습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얘가 이 근처에 들어온다. 이건 적극적인 매수 찬스입니다. 혹은 얘가 밑에서부터 오이선 쌍복을 줘도 쌍바닥을 줘도 얘는 매수의 찬스입니다. 안 죽었습니다. 우리가 엔비디아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자율주행, 인공지능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바로 엔비디아죠. 늘이 살아있구나. 그 다음에 밑에 AMD 어떻습니까? 모양 비슷하죠. 살아있습니다. 다 살아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견조한 조정입니다. 견조한 조정일 때 어떤 조정을 견조한 조정이라면 롱담에 숏을 주는 거. 롱담에 숏을 주는 걸 견조한 조정이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알아보는 건 제가 지금 이거 하느라고 제가 어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미국의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대표 종목을 쫙 뽑아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시선으로. 그다음 뭘까요? 브루트콤. 와우, 얘는 원더풀이죠. 고맙게도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희 수강생한테 이 종목을 선물했습니다. 저희 수강생들이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브루트콤.
요거 때문에 제가 다른 걸 잘못했어도 용서받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때문에. 정말 신나게 가죠. 항상 밑에서 마틴 리버가 우상향을 소를 때 좋은 주식입니다. 내려오면 여전히 찬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캘컴 요새 왔다 갔다 하죠. 하지만 밑에가 정별로 찢어지고 있고 앞에 고점 완벽하게 돌파했죠. 얘 내려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에다 몰빵할 바에는 일부 뭐에다가 베팅을 하냐면 속스에다 베팅을 하셨죠. 속스는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못 보시죠. 문제는 얘는 아니죠. 네. 그죠? 아까 차이점이에요. 마이크론 테크놀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얘는 왜 내려갔을까? 얘는 뭐가 못 따라준다고 보는 겁니까? 아직 경쟁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실적이 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왜 뜨는데요? 얘 이거 왜 뜬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십시오. 얘도 똑같아. 인텔이죠. 내려온 다음에 얘가 무슨 파동을 줬냐면 M파동을 줬죠. 어디서 저항을 받았나요? 240. 그다음에 어딜 깼나요? 졌죠. 무슨 파동인가요? L파동. 올라가도 발나겠다는 반등이지 개뿔. 아직까지 아니라는 거죠. 이쪽을 볼까요? 텍사스 인트루먼트. 얘는 좀 얇아지고 있죠. 아, 요건 캐천인 겁니다. 왜요? 이게 돌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만 얇아지면 만약에 미국을 하신다 그러면은 물론 나중에 바뀌면 제가 바뀐다고 할게요. 미국 하신다면 앞에 것들이 좋고 인텔 글쎄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글쎄요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어때요? 괜찮죠 여전히. 얘가 여기 위에 있으니까 괜찮죠? 얘가 이제 여기를 뚫으면 더 좋습니다. 뚫리냐 못 뚫냐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KLA가 있습니다. 얘도 여기가 좋고 여기 돌파했죠. 얘가 내려올 때는 이게 저항을 돌파하면 여기가 지가 되죠. 여전히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괜찮다라는 쪽입니다. 그다음에 램 리서치 많이 했죠. 제가 왜 밤을 새는지 아시겠죠? 얘를 다 분석하느라고 여전히 괜찮죠. 그죠? 그다음에 너무나도 유명한 ASML 얘는 약간 위아래 왔다 갔다 하죠. 이럴 때는 여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얘가 여기를 돌파하는 걸 보십시오. 얘는 약간 중립의 의견에서 요 구간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좀 뭐 어떻습니까? 느낌이 괜찮죠. 네. 예, 싸그리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동차는 어떠냐?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동차 IT 쪽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쪽이 의미가 있으니까 야, 넌 그러면 어떠니? 그래서 골라와봤습니다. 테슬라 다시 뜨고 있죠. 그죠? 얘가 요새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지분 팔면서 내려왔잖아요. 이건 아쉽습니다. 여기서 잡아드리려고 하는데 호가가 안 맞아서 못 잡아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잘 잡아드릴게요. 쐈는데 안 들어왔어요, 가격이. 근데 뭘 봤을까요? 여기요. 근데 이게 외봉이면 외봉의 중방이면 뜨게 돼 있습니다. 그죠? 얘는 왔다 갔다 하겠지만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테슬라 쪽은. 근데 니콜라가 급등했다고 그러죠? 네. 니콜라 저는 급등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전기차 트럭을 이제 출시했다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서 살 사람들은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는 PDR이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내년 실적이 좋아야 가잖아요. 얘는 한마디로 뒤지게 빠졌죠. 그동안에는 그렇다면 한 개의 트럭도 나오지 않는데 주가가 움직였던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는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목해 보셔야 되겠죠. 요 위에서 어떤 모습을 줄 것이냐. 하방 경직성의 모양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움직인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동차, 리비안하고 루시드는 애매모호하죠. 루시드 먼저 올라간 다음에 조정이니까 얘는 괜찮을 걸 보고 있고요. 얘는 아직까지 글쎄요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신규 상장된 종목은 신규 상장된 주가보다 윗단을 움직여줘야 된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아직까지 관망세가 짙다는 얘기고 리비안은 루시드는 올라갔다가 자연 반락뿐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GM 포드 괜찮죠. 그 얘들 왜 괜찮을까요? 얘들을 뭐 해야지만 살아남을까요? 변신해야지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움직이는데 미국을 싸그리 와서 제가 그래프를 보니까 너희들도 괜찮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괜찮겠구나. 다만 내년 가장 큰 변수요. 금리의 변수입니다. 이게 금리를 올리잖아요. 영향 안 받을 것 같죠? 받습니다. 추동거릴 겁니다. 근데 그때도 don't go away. 도망가지 마십시오. 왜? 얘는 무너지는 파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좀 이따가 10시 반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대체 10시 반에 뭘 할 거냐. 주요 종목의 파동의 위치가 있습니다. M파동에 진입한 종목, M파동의 원상 복구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M파동이 실패한 파동이죠. 네. 요건 M파동이 성공했을 때는 반드시 데드 다음에 뭘 줍니까? 골드를 줍니다. 요걸 꼭 요것만 딱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10시 반 방송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할 거냐? 이 종목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비롯해서 이런 것들 막 올라오죠. 만도 같은 거 이런 것도 올라오죠. 뭐 현대위아 같은 거 올라오고 있고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군 M파도 있는 것은 이제 막 6공수로 위에 올라탄 거예요. 이제 올라탔습니다. 이렇게.
얘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원성 복구형 패턴의 가능성이 높은 거. 왜냐하면 그러면서 아까 어디를 강하게 돌파한 거냐면 삼성전자는 살짝 위에 걸쳐 있잖아요. 완벽하게 여기를 돌파해갖고 지금 밑에 있는 60선이 얘가 조만간 뭐를 앞둔 상태의 종목군이냐. 얘들은 골드를 앞둔 상태의 종목군입니다. 얘들은 굉장히 주목해 보셔야 될 걸 보고 있습니다. 뭐 여기 삼성전자 올라가고 있고 뭐 MC넥스도 있고 좀 있네요. LG 디스플레이도 있고 얘들이 이제 M파동에서 야 이제 그러니까 상처가 아무는 겁니다. 찢어졌는데 여기를 꼬매갖고 배드에서 골드로 변환되는 종목군의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프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동별 위치에서 동진세미캠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동진세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40 이렇게 있는데 얘는 여기를 깨고 확 깨고 내간 다음에 뭐를 줬을까요? 골드를 줬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래서 아직까지 M파동 아래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기로점에 있는 거. 기로점이 이제 M이냐 L이냐의 기로점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실제 L파동에 있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후에 10시 반에 To be continue 뵙겠습니다.